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의원 멘토 권혁천입니다. 오늘 재룡전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100%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.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.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궁금증들 모두 파헤치도록 할 테니까요.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재롱전기가 지금 1시 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다시금 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고가 이후 이 하락세의 경우에는 이 주요 주주의 매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롱전기 변압기 비중 100%이죠. 변압기 비중 100%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상당히 적어요.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AI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지금 재롱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수주 공시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재롱전기가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IR 담당자 분께 전화해서 여쭈어 봤었고, 그에 관련해서는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,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, 이 공시가 이 전년 대비 매출 비중 10%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다. 하지만 2023년 같은 경우 2022년 매출이 800억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10%면 80억이잖아요. 80억 이상만 되어도 수주 공시를 해야만 했었는데 2023년 매출이 1800억이라서 이제 올해 2024년에는 이 180억 이상에 대한 수주만 공시를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죠. 그리고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재룡전기의 매출 비중은 수출이 75% 이상으로 2022년 대비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얼만큼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공장 가동률도 마찬가지로 재룡전기는 대전 공장 이 한 가지 공장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산 실적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, 1분기도 2024년 1분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 현재 공장 가동률이 130%, 100%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, 이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. 일단 2분기 실적이 8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, 그런데 재룡전기 신고가를 찍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도 공시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. 10일 전 공시인데 여기 재룡전기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고 밝혔죠. 얼마를 매도했냐라고 본다면 약 한 20만 주가 매도가 되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현재 재룡전기 주가가 약한 지금 현재는 8만 원이지만 9만 원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약 180억, 이 180억에 대한 차익을 좀 남겼다. 그런데 변동 사유가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단순 처분했대요.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잖아요.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개인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지 않았나.
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이 단순 처분도 웃긴 것 같아요. 뭐 재룡전기 대주주가 이렇게 20만 주라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처분을 했다. 이렇게 밝혔으니까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이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라인은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.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차적인 지지라인 이 부분,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라인과 2차적인 지지라인, 3차적인 지지라인 모두 이탈하게 된다면은 결국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룡전기의 경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신고가 부근을 좀 돌파를 해주면은 좋겠지만,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겠죠.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개인인 6,900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4,300주 매도가 되었죠. 기간의 경우에는 1,200주가 매수가 되었다.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목요일과 오늘 대비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금요일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쏠리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,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 이것이 정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요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대의연멘토 원혁철이었습니다.